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전히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자, 민주당이 남은 7명의 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원구성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면서 내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7개 상임위 구성 관련해서 당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7개라도 가져와야 된다, 아니다. 당내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좀 어떤 카드 꺼내 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두 카드 중에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을 제가 감히 예단할 수도 없고, 그리고 두 카드 다 일견 타당한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대항하는 의미로 인해서 7개 상임위조차 받지 않겠다. 라는 것들도 타당한 면이 있고, 또 이제 나머지 7개라도 받고 그리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민주당과 의회에서 싸우자 하는 것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원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언론들이 치킨 게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치킨 게임이라는 것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마주칠 때 먼저 피하는 쪽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진을 할 것이냐 피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둘 다 피하지 않으면 사고로 둘 다 죽는다라는 게 치킨 게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둘 중 어느 쪽이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치킨 게임이 아니라 저는 러시안 룰렛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발 가능한 총알 안에 총알 하나를 넣어놓고 이게 서로 머리에 겨냥해서 쏘는 게임인데 이 머리가 자기의 머리가 아니라 국민의 머리를 다 향하고 있다. 네, 민주당이 쏘는 총도 국민을 향해 있고 국민의힘이 쏘는 총도 국민을 향해 있다. 결국에는 이 게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국민이 죽고 민생이 죽는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서 7개 상임위 받을 수도 있다. 받고 원내로 들어가서 이 부분, 민주당이 지금 의회 폭거를 하는 부분, 독재를 하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으로 처리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상임위 안에서 싸우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을 위해서라도 좀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이 독주만으로는 사실 국회 파행 책임도 그렇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극적인 타협을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전략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뭘 내어준다, 아니면 민주당이 여기서 검토를 할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나 지금 아예 이제 그 첫 번째 국회의장 선거 본회의부터 계속 보이콧하면서 지금 상임위도 전부 이제 안 받겠다고 국회에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하면은 여론전을 잘하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 전국 돌아다니면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도대체 전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껏 한다는 게 본인들 국민의힘 안에 이제 특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사실상 국회에 약간 대처하는 상임위 대체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데 그거는 약간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약간 소꿉장난 같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7개 남은 상임위도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위, 국방위, 외교통일위원회 그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라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국회 안에서 민주당과 뭔가 토론하고 논쟁하고 거기서 이제 싸우는 게 오히려 국민한테 이득이 되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지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바깥에서 계속 보이콧하고 있다. 이거 국민들 눈높이에 오히려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더 질타하실 것이다. 그래서 빨리 뭔가 안을 만들어서 민주당은 협상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이제 양보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에 관계돼서 1대1 토론을 제안을 했어요. 국민 토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토론을 하자라고 했는데 당연히 민주당에서 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이재명 당대표도 이런 토론에 응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응할 수가 없는 것이 결국에는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짧은 토론이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이상 토론을
이재명을 한다라고 하면 팩트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팩트를 근거로 해서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는 말은 법사위라든지 운영위 그리고 가방위 같은 경우를 지금 여당에게 양보하고 원점에서 다시 이제 재논의를 하자,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때까지 지금 대한민국 국회 갈래로 봤었을 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양보할 마음도 그리고 내려놓을 마음도 결코 없습니다. 결국에는 방금 이제 행정관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민 여론이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민주당이 안 줄 거 계속 때만 쓴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니 들어가서 국민들께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입증해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싸울 수 있는 한 방편일 것이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은 지금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는 21일 해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연일 지금 민주당 대여 압박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이에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게 청문회라는 것이요.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 입법청문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통상 조사청문회예요. 근데 입법청문회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법 하나가 입법되기 위해선 당연히 해야 되는 청문회인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입법청문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입법청문회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이 입법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 특검법에 어떤 전문적인 자문을 받겠다고 지금 이것을 입법청문회를 합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건, 최상병 특검이라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사받고 있는 자들을 강제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소환해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내가 원하는 답변 요구하는 결국에는 수준 낮은 청문회를 국민들께 보여주고 지금 법리가 아닌 여론에 기대서 뭔가 입법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종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제도를 너무나 악용하고 있다. 그럼 지금 입법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어떤 것을 입법하기 위해서 더 나은 입법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청문회면 100번, 1000번 찬성해줘야지 맞죠. 근데 이번 청문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조사를 방해하는 사법방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지금 이미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공수처에서요. 근데 공수처가 뭐의 약자입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이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지금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공수처는 민주당이 그토록 일방적으로 소리치며 만들었던 기관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관련해서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사법 파괴 행위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묘수를 좀 짜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재정 입법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특검법인데 입법 청문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관련자들 다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면은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분도 증인으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그 증인으로 출석하고 그리고 뭐 국방위원장 그리고 뭐 그 이종섭 예전에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이제 다 부른다는 건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이거를 여론으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거는 그냥 사실 위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꼼수다 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는 약간 좀 무력해 보여요. 약간 무능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조차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국민의힘이라면 이런 것들을 여론들한테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텐데 그냥 민주당 나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국민의힘은 야당처럼 계속 그냥 민주당이 하는 거 이거 잘못됐어 나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무능한 정당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마디만 좀 더 드리면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입니다. 그러면 법에 대한 범죄에 대한 부분들은 법리에 의해서 해석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하는 것은 마치 중세 유럽 마녀 사냥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나 범죄에 대한 혐의를 다툴 때에는 이게 법리에 의해야지 여론에 기대서는 안 된다. 근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부터 시작해서 최상병 특검에 이르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여론전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법이 정한 바 법리에 대한 해석
내각으로 다투었을 때 승산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국회, 그러니까 입법기관인데요. 법을 만드는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법리를 지금 무너뜨리고 여론전에 법을 계속 갖다 대는 것, 진짜로 이거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거고 상권 분립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반박을 조금 하자면은 최근에 여론에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는 기관이 하나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판결을 이상한 결과를 도출을 해냈어요. 이게 이제 무죄다, 외국인한테 받아서 무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류가 뭐냐면은 지금 검찰이나 아니면 뭐 권익이나 지금 국가기관을 못 믿겠다. 그래서 어쨌든 국회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 본연의 업무, 본연의 권한과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입법청문회도 나온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국민권익위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예.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정하지 않고 있는데 뭔가 우리가 심정적으로 나쁘다라고 해서 죄 없는 제목을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법치국가입니다. 법의 근거에서 그 죄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가 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건 역시도 지금 여론전으로 권익위를 몰고 가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이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당권 주자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 가까운 원내 인사인들에게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공식화할지 그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출마를 하는 것은 뭐 당 내 외부의 이런 목소리들이나 전언들을 들어볼 때 거의 100% 이제 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성으로 시작할지 감히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비대위원장을 시작할 때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리 동료 시민이라는 일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마도 힘없는 여당에 대한 뭐 복원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한 당권 주자들이 지금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한 목소리를 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이 당정이 분리되거나 갈등을 겪어서는 결코 지금 이 정부를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누가 되더라도 여기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손잡고 한 방향으로 갈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출마를 하게 된다면 첫 일성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뭐 계속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만약에 당대표 체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걸 공고히 하기 위해서 뭐 런닝메이트 이런 이야기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굉장히 약간 조금 불안하다. 왜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당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과 각세우고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그런 뭔가 이 팀을 짠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낮은 대통령 지지율, 그러니까 이기 없는 대통령과 선을 긋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에 대선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라고 하면은 그때 돼도 대통령이랑 선 긋는 거는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여당 후보가 대통령 임기 동안 나머지 동안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려서 선거권 대통령 만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지금 약간 팀을 짜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친윤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항마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최고위원을 노리자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내 개파간 이야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김기현 의원이 6선의 주호영, 5선의 권영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좀 주축으로 모임을 꾸려서 이번 주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당정에 대한 문제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이 입법 폭주 속에서 우리들이 계속하게 이렇게 무력하게 당할 것이냐. 108석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까 뭐 행정관 말했듯이 이게 여론전이라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든 아니면 예. 정책적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걸 생각하든 무언가 액션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힘이 없어야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 비토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김기현 대표들이나 지금 당의 중진들 같은 경우가 모여서 어떻게 해야지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냐,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완수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가 지난 3월 19일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번 총선에서 만약 우리가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끝나는 것이다. 역사에 내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저는 모든 국민의힘 당원 한 분 한 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구성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에 밀어붙여왔던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밀어붙여왔던 거대한 담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완수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108석 힘 없는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더더욱 정과 당이 힘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은 중진 의원들이 이렇게 좀 모이고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역시 좀 당권 시계가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서 좀 결론을 내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좀 결단을 내릴 것인가, 뭐 연임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민주당한테 도움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나오는 이야기도 이재명 대표가 곧 이제 뭐 언제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는 거는 뭐 약간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가장 큰 대선 후보 자산이기도 하고 이번에 총선을 이끌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신뢰를 얻은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어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의 이후에 그 성공적인 잘 나갔던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임을 하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번에 또 사법 리스크가 추가로 이제 재점화가 되면서 지금 이 대표가 이제 언론까지 겨냥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연임 행보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먼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요. 이 사람의 제목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당연히 자기 본인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약 10개의 혐의들로 지금 4개의 재판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스스로가 자기가 처한 사법 리스크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총선 이후에 당 내에서 그립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제가 지난번에 동방송에 나와서 당대표 연임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이재명 대표 본심일 것이고 이것을 남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했다란 말을 했는데요. 예. 본인이 지금 당대표이던 작년 9월에도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었습니다. 그죠? 국회에서. 그러면 당대표직을 내려놨을 때는 이 리스크가 더 커질 거라는 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셀프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직은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직을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 당대표를 연임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진짜로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민주당의 당원까지도 지금 막 개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마구잡이씩 칼질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퀄 곧 민주당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걸 함께 방탄하려고 할 것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충심이 존경이나 인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힘에 균열이 간다라고 했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이재명 당대표를 배척하는 세력들도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여선홍정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